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모식이 김해 봉화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추도식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추모객은 물론 여야 정치권도 집결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 기억하고 기록할 것들을 조명하는 LG 헬로비전 경남방송 연중 기획보도입니다. 손잡고 뛰어놀던 곳, 지역의 상징이기도 했던 놀이동산, 경남에 남아있는 흔적을 쫓아가 봤습니다. 지난해 문을 닫은 부경동물원에 남아있던 사자와 백호랑이가 강릉으로 옮겨졌습니다. 김해시는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강릉 쌍둥이 동물원으로 동물들이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주기 추도식이 김해 봉화마을에서 엄수됐습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추모객이 찾아왔고 여야 정치권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권종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4년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 김해 봉화마을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찾아온 사람들.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행국화를 묘역에 올리고 돌아서는 이들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고입니다. 한번 온다 하고 지금 처음인데요. 제가 좀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아팠던 기억도 있고 그분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기억하고자 제가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네. 방문객의 부름에 흔쾌히 사자 앞으로 나와주었던 노 전 대통령과의 만남이 마지막일 줄 몰랐다는 한 참배객. 저마다 인연도 사연도 다르지만 그리워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11월 달에 왔는데 그 다음에 5월 달에 돌아가셔가지고 또 왔어요.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오고 싶어요. 항상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분만 몇 분만 더 있었으면 우리나라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는 권양숙 여사와 유족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김정숙 여사와 3년 연속 찾았습니다. 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도 참석해 노 전 대통령의 뜻을 되새겼습니다. 영국 유학 중이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도식의 주제는 지금의 실천이 내일의 역사입니다. 애도하고 추모하는 분위기는 추도식 내내 이어졌습니다. 정치인들에 대한 관심 조금만 더 가져주면 지금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지금 너무 참담하잖아요. 우리가 품기에 너무 우리가 그릇이 작아서 품지 못했던 분 아닌가. 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보고 싶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노 전 대통령을 떠나보낸 후 맞은 15번째 봄. 봉화마을에는 올해도 짙은 그리움이 흘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또 친구들과 소풍으로 찾았던 놀이동산. 하지만 지역에서는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빨라지는 소멸의 시계 멈추기는 힘듭니다. 잊히기 전에 기억하고 기록해야 할 것들을 조명합니다. 소멸과 기록 사라지기 전에 경남에 남아있는 놀이동산 풍경을 담아봤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성은 지붕 하나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거대한 관람차는 움직일 생각이 없습니다. 30년 전 1993년 5월 만들어진 통도 환타지아. 놀이기구보다 잡초와 먼지가 더 많습니다. 2020년부터 4년째 기약 없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빠 우리 청룡기 차 타는데 가고 와가지고 보고는 너무 허망하다고 좀 이런 게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전체 규모만 축구장 40개 크기.
개장 첫 해는 140만 명이 찾았습니다. 기세가 꺾인 건 2010년에 접어들면서부터입니다. 물놀이장도 만들어졌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참 억장이 무너진다 할까요? 지역에 찾아온 손님들을 위해 가지고 그 활기찬 모습들이 읽어가고 지금 전부 가게가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죠. 30년 전 진해 파크랜드 앞에서 가게를 운영했던 김유님 어르신. 옛 기억은 선명합니다. 가져다 놓기만 하면 팔리던 일회용 즉석 카메라. 간식을 사 먹으려고 길게 늘어섰던 줄. 모두 추억일 뿐입니다. 고바 어린이날 뭐 행사는 무슨 날 같은 거 되는 것들만 아마 여기도 아마 표 끊는다고 줄로 어디까지 서가 있었고 그때는 분위기 좋았지. 장사도 잘 됐고 사람들도 많이 다녔고 소풍도 많이 오고 막. 진해 파크랜드는 이제 흔적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온통 자갈밭에 잡초로 뒤덮여 있습니다. 오래된 표지판만이 여기가 원래 파크랜드였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 초장기 때는 참 잘 됐어요. 차보다 사람들이 애들 데리고 와갖고 눈썰매 같은 거 뭐 이런 데는 귀하니까 눈썰매장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고 물놀이 하면서도. 세월 따라 놀이기구도 늙어가며 찾는 사람이 줄고 결국 적자에 곳곳에서 문을 닫게 된 놀이동산.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을 기다리며 안간힘을 쏟고 있는 곳은 있습니다.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저는 그 자부심을 사실은 느낍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엄마와 함께 또 할아버지와 함께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그게 상징이었지. 예, 진해에서는 그 하나 있다는 게. 지역이 너무 경계가 침체되니까 옛 추억이 너무 사라져가지고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큰 자랑이고 또 우리 지역에 이런 게 있다 하는 큰 우리 보면 자부심인데 우리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돼가지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모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놀이동산은 점점 사라지고 있지만 이 동심을 그리워하는 지역을 살리고 싶어하는 바람은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경상남도와 양산시가 통도 환타지아를 활용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지난주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민간부문에 양산 통도 환타지아를 후보지로 신청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 통도 환타지아 측에서 정부 공모사업 참여를 양산시에 전했고 시는 경상남도에 통도 환타지아를 후보지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에 선정되면 토지 용도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합니다. 통도 환타지아 측은 남해 독일마을과 같은 테마마을, 스포츠시설 등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남도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양산 통도 환타지아를 비롯해 거제 고현터미널 이전 부지와 창원 남문지구 부지, 통영 도남동 폐조선소 부지 등 모두 5곳을 신청했습니다. 국토부는 현장 실사와 자체평가단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대상지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통영 바닷가에서 돌 틈에 줄로 묶인 고양이가 익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통영시와 해경은 22일 오전 8시쯤 통영시 미수해양공원 보디섬 산책로 앞바다에서 동물 한 마리가 움직이지 않고 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출동한 해경은 바닷가 돌틈에 묶인 줄에 연결된 상태에서 죽은 채 떠 있는 고양이를 확인했습니다. 시와 해경은 누군가 줄을 사용해 썰물 때 고양이를 바닷가 돌틈에 묶었고 밀물로 바닷물이 차오르면서 도망치지 못한 고양이가 빠져 죽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고속도로에서 플라스틱 물탱크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피해를 보상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럴 경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만 받을 수 있지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에 갑자기 나타난 물탱크. 순식간에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는 4주간 치료를 요하는 부상과 차량 수리비 400만 원가량이 나왔습니다. 사고 원인이었던 물탱크는
누군가 싣고 가다 떨어뜨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야간 시간대 눈에 잘 띄지 않는 색상의 물체가 갑자기 나타나 충돌을 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원인 제공자를 찾지 못한 데다 사고 원인이 고속도로 시설물이 아닌 만큼 보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사고 피해는 고스란히 운전자가 떠안게 됐습니다. 자기들은 책임 의무가 없음을 굳이 드린다.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떨어져서 그렇게 사고 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낙하물은 108만여 건, 연평균 21만 6천여 건에 이릅니다. 또 이 기간 낙하물 관련 사고는 260여 건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낙하물에 의한 사고는 원인 제공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가해 차량을 밝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월 28일 이후부터 일부지만 이런 낙하물 사고 보상의 길이 열렸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의해 정부 보장 사업이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업은 가해 차량이 밝혀지지 않았을 경우 인적 피해에 한해서 국가가 직접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 사고부터 1단계부터 14단계까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서 내가 어떤 데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 국가에서 인적 피해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그런 피해 보상입니다. 낙하물 사고 보상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물적 피해는 낙하물이 도로 관련 책임기관의 과실을 입증해 국가배상심의위원회나 한국도로공사 등의 배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경동물원에 남아있던 사자와 백호랑이가 강릉 쌍둥이 동물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해 씨는 23일 지난해 문을 닫은 부경동물원에 남아있던 사자와 백호랑이가 21일과 22일 이틀에 걸쳐 강릉의 쌍둥이 동물원으로 옮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송된 사자는 갈비 사자로 알려진 바람이의 딸로 좁은 사육장을 계속 돌아다니는 등 정형 행동을 보였고 백호랑이도 심장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제대로 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기상청이 2024년 3개월 전망 자료를 통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6월과 8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 평년보다 낮을 확률은 20%로 나타났습니다. 6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 7월, 8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 낮을 확률은 20%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은 여름철 평균인 2.5개와 비슷하거나 적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상청은 예상했습니다. 경남 도내 장애학생들이 기량을 발휘하는 제9회 경상남도 교육감기 장애학생 체육대회가 23일 창원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경남 도내 초중고 특수학교 학생과 지도자 등 모두 1,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은 보치아와 수영 등 육성 종목 4개와 디스크 골프, 배드민턴 등 보급 종목 7개에서 열띤 경기를 펼쳤습니다. 부산시가 23일 올해 본 예산 대비 8% 증가한 1조 2,627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시는 대중교통 통합 할인제에 396억 원 등 부산형 시민 행복 정책에 44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달빛 어린이병원 확대와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추가 조성 사업에 투입됩니다. 이외에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 기반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과 가덕도 신공항 2단계 확장 마스터 플랜 수립 등에 482억 원의 예산을 반영합니다. 제45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 축구대회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식이 23일 함안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함안군과 대한축구협회는 성공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전국 23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함안 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